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미국 배당 투자일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7월에 126불을 받게 되어서 저도 이제 매월 배당이 100불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어떠한 기사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요. 제가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했고 지금 현재 제가 수익이 아니면 손해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배당 투자일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한 달 동안 미국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7월 한 달 동안 미국을 살펴볼게요. 요즘 항공사들이 많이 어려워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다른 5개의 항공사가 대출을 확정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코로나가 하루 만에 21만 명 확진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또 저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유학 비자 규제에 관련해서 또 이게 나왔다가 지금은 또 청원도 있었고 해서 또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자 발급 중단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기업이 지금 8년 만에 최대 파산 신청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유행 시에 도산 기업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시기에 또 대형 TV 판매가 77% 급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부양책으로 지급된 1200달러나 휴가비로 쓰려던 돈이 TV 구매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몰기지 금리가 작년에는 3.8%였는데 지금은 2.98%로 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업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있고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7월 초반에는 또 실업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었지만 7월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실업수당 청구권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2주 연속 실업수당 신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기관에서 실업률이 23% 찍을 수도 있다. 미국 경제 더블딥 공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딥이 왔었고 또 이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재확산 셧다운 때 더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JP 몰건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경기 부양책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관련해서 백신 소식은 이 파이자랑 바이오엔테크가 FDA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새 약이나 백신에 대한 검토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소식들이 모더나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임상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이렇게 온앤오프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주가가 오르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떨어지면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래서 널뛰기 주가에 핑계 만들기 참 쉽다. 사실 이 말이 장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말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석유 수요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게 회복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TSMC가 상반기 동안 매출이 35% 증가하였다. 그래서 삼성전자와도 요즘 비교되고 아니면 더 뛰어나다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봤고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유럽중앙은행 금리 동결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0%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하한 게 연 4.25%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직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고 중국과 관련해서 만약에 중국 외에 성장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 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 풀기 정책에 올해 세계 부채 2경원 증가했다. 사실 2경원이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이 뒤에 공이 16개 붙은 게 2경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봐도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아무튼 엄청난 돈이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풀어졌다라는 내용이고요. EU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하나의 대응책으로는 수소 전략 발표를 통해서 10년 내에 70배로 경제 규모를 육성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세계 M&A는 10여 년 만에 최저이다. 미국은 90%나 줄었다라는 기사도 있고 11년 전 2009년과 비교했을 때 3분기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1.3%로 반등을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유일한 성장국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GDP가 거의 한 40% 이상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네, 이경원을 풀었지만 금융시장에 지금 실물과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커플링에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기업들 7월 현황을 봤을 때 월마트도 아마존처럼 구독 경제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조금은 더 차별화된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은 재택근무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사실 페북이나 구글이 광고 보이콧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됐고 특히나 페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락이 중국에 많이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신흥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쉐브론은 우리는 천연가스에 더 베팅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노블 에너지를 130억 달러를 주고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우리 테슬라가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예상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면은 주가를 2,000은 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함으로써 이번에 인텔을 제치고 미국 반도체 시총 1위로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에 반해서 인텔은 지금 많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2분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 33% 정도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사상 최악의 성적이다. 이게 얼마나 최악이냐면은 1분기에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더 예전에 최악이었던 1958년에 10%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업들은 또 M&A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그룹업 인수는 결렬되었지만 포스트메이트를 3조 원에 인수를 했고요. 미국 배달 업계에서 지분을 조금 더 이제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는 지금 순이익이 68%나 줄었다. 그리고 보잉은 코로나로 인해서 2.8조 원이 순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고요. 버라이즌이 통신 수요 증대로 인해서 실적 예상에 웃돌았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경쟁업체인 AT&T는 2분기에 좀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버라이즌은 조금 주가를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아무래도 카드 이용이 부진하다 보니까 2분기에 순이익이 85%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은 또 매출이 예상보다 수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페이스북은 10% 증가했고 알파벳은 2%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튜브랑 클라우드에서 꽤 선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애플은 10% 증가를 했습니다. 애플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많이 또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주식을 4분의 1로 분할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 것 없다는 버핏이 도미니언 에너지 천연가스에 97억 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마 크래프트 하인즈 이후에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미국 천연가스 선물 추이가 작년 기준에서 2,500에서 지금 1,700까지 떨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고 미래에 천연가스가 뜰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가격이 비싸면 절대 사지 않는 이 워렌 버핏에게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과 마찬가지로 금과 은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래서 7월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별 기업을 많이 매수하진 않았고요. 7월 한 달 동안은 리얼티 인컴을 300불 정도 매수를 했는데 리얼티 인컴은 아마 제가 월 배당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해서 작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을 덜 산 거에 비해서 ETF를 많이 샀어요. ETF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ETF를 많이 샀는데 그 이유가 제가 7월 초에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제가 섹터별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테크랑 그리고 난 US,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마이너스고 그 두 개가 플러스를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예상 성장률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언택트 관련해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7월에는 그쪽에 조금 더 중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으는 SPYG는 뭐 100불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못했고 제가 애플하고 마소를 매수를 못하고 있어서 QQQ랑 XLK 중에서 어떤 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예전에 영상도 만들고 했었는데 저는 애플과 마소가 합쳐서 한 40% 정도 보유하고 있는 XLK를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매수를 했고요. 만약에 제가 애플 마소를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XLK 이 테크 ETF를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인덱스 펀드에 제가 60불 되지 않았을 때 250불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펀드인 BWO도 300불 이번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ETF 중에 ARKK가 있잖아요. 그래서 ARK에서 만드는 ETF가 총 5개가 있는데 제가 그 안에서 혹시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안에서 한 15개의 종목을 추려가지고 그냥 제 기준에서 선택한 비율로 이렇게 각각의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한 900불 정도 제가 예산을 잡고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00불을 15종목에 투자를 했고요. 이제 제가 만든 나만의 ETF이기 때문에 뭐 따로 비율 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네도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매도한 종목은 없고요. 제가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월그린스나 아니면은 포스코 비중이 되게 적어요. 적긴 한데 수익률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걸 굳이 갖고 있어야 되나 싶은 종목들이긴 한데 8월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들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아무래도 리얼티 인컴을 제외하고는 이 ETF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ETF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6월이나 5월이나 예전에 비해서는 예상되는 배당 금액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7월 배당 수익 리스트입니다. 제가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말에서 8불 04, 알트리아에서 10불 92, 시스코에서 13불 54, 코카콜라에서 13불 12, 그리고 JP 몰건에서 11불 1센트, 레짓 앤 플랫에서 1불 20, 멀크에서 3불 66, 필립 모리스에서 3불 51, 소프트뱅크에서 3불 40, 그리고 벤가드 VO에서 11불 47, DNP 펀드에서 2불 28,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에서 2불 51, 리얼티 인컴에서 11불 96, SPHD에서 26불 31, 그리고 다우존스 ETF에서 3불 01, 그리고 PSEC에서 0.06 이렇게 총 받았고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월 배당으로서 제가 꾸준히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분기별로 받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을 총 정리해 보면요. 7월에도 매수 금액이 2,000불 조금 넘었고요. 제가 매도한 금액은 없어서 7월 순 매수 금액은 2,049불 98센트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총 32불 45센트고요. 제가 이번 달에 받은 배당 금액은 딱 126불입니다. 가끔 이렇게 소수점 없이 떨어지는 배당이 신기하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월, 4월, 7월, 10월은 다른 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당을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147, 10월 중에 100불이 넘어야 다른 분기에서도 100불이 넘기 때문에 이게 100불이 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한 16,000불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배당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이제 4월에서 7월이 넘어가는 이 분기 배당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26불을 받게 되었고요. 5월, 6월이 128불, 163불이기 때문에 8월, 9월에도 뭐 이거보다 비슷하면 비슷했지 조금 더 많은 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7월 정리.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unrealized gain이고요. 제가 쓰고 있는 M1 파이낸스가 중간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메인테넌스 리퀘어먼트도 뜨고 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원래는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됐었는데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이 수익률로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예전과 다르긴 한데 애플은 늘 오르고 올랐지만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서 제가 애플은 총 1245불 투자했는데 현재 2900불 정도 가지고 있고요. 얀덱스가 지금 78% 수익이 나고 있지만 제가 총 투자한 금액이 적어서 지금 380불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에브비랑 비교를 하자면은 에브비는 한 반 정도 되는 한 36% 수익이 나고 있지만 투자 금액이 얀덱스보다 많기 때문에 얀덱스보다 더 많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도 52% 수익이 나지만 워낙 갖고 있는 돈이 적어서 그래서 52%반 이상이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100불 조금 넘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가 높아서 예전에 많이 사지 못했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최근에 넥스트라 에너지도 되게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2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unrealized loss를 보면요. 제가 보잉은 2,500불 투자를 했지만 현재 가치가 1,264불, 즉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애플 하스피틀리티는 리츠인데 여행업이 좀 활발해야 이 리츠가 많이 오를 텐데 지금은 많이 셧다운되고 줄고 있어서 현재 35% 손해가 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스코와 월그린즈는 사실 제 기준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걸 언제 팔아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엑산모빌이나 SPHD 같은 경우도 성장이 많이 더디고 있어서 지금 손해가 나고 있고 금융주를 대표하고 있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아직 저의 평단가가 꽤 높은 편이어서 지금 한 13% 정도 각각의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네, 7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을 돌아봤을 때 코비드 19 관련해서 세컨 웨이브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7월 전반적인 주가들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7월 한 달 미국 내 코비드 19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사망률인데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사를 덜 한 날에는 아마 이게 일요일 다음 날인 것 같은데 검사를 덜 한 날에는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케이스야 그렇다 치지만 아직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을 놓고 볼 때는 지난달에는 49였는데 이게 지금은 65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주식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다른 기업들이 떡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는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반적인 시장은 지금 그리드한 탐욕적인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7월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변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과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로 나눠지고 있고요. 같은 산업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뭐 인텔이 떨어지는데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보다는 지금은 기업에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소음에 둔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관점에 따라 모두가 맞는 소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 금을 사야 된다, 채권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은 1등 기업을 사야 된다, 뭐 등등등 어찌 보면 관점에 따라서 모두가 맞는 소리이지만 또 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또 이게 나와 맞지 않는 또 다른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만의 바운더리, 나의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 나는 한 달에 1,000불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나는 현금과 주식을 50대 50으로 맞추고 하락이 오면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바운더리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상황에서 목표를 세웠을 때 보통은 1억이라고 하는 그 10만 불의 목표를 언제까지 세워야겠다는 저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제가 그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게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점점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때, 제가 소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도 저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저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 배당일기 영상은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매달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지난 영상들과 그리고 앞으로 매월 저의 배당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